교과서 546페이지 정도 되고요. 암페미터, 볼트미터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19-7장을 왜 안 하고 넘어가십니까? 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약간 안전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요. 뒤에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할게요. 이거는 아마 내용을 배워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킬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금 덜 급해서 일단은 19-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오늘 할 건 뭐냐면 전류계와 전압계를 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떻게 그걸 측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회로에 측정하는 기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암메타, 그리고요 볼트메타, 그리고 이제 갈바노메타라고 하는 부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한국어로 하면은 첫 번째는 전류계가 되겠죠. 전류계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전압계가 되겠고, 갈바노메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어로 하면은 뭐 검유계가 돼요. 검유계. 검유계가 됩니다. 이 검유계는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G를 써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암메타는 기호로는 이렇게 A, 볼트메타는 V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검유계 배울 때 검유계가 G잖아요. G. G에서 이게 검유계여서 G를 쓰나 보다. 검유계 이렇게 해서 G를 쓰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알고 보니까 갈바노메타라고 하네요. 그래서 갈바노메타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있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 암메타는 암페어, 네, 앙드레 마리 암페어라고 하네요. 제 그분의 이름 딴 거고, 볼트메타는 알레산드로 볼타, 이탈리아 분이신 것 같죠. 그분의 이름 딴 거고, 갈바니라는 사람의 이름 딴 건데, 이분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면 그림 보여요. 밑에 개구리 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18장이죠.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배웠던 것 같아요. 이분이 생체 전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어떤 전기 세계를 열어주셨던 분인데, 전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에 gem잡으신 분인데, 이분 했던 실험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보면, 네, 뭐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미리 한번 보면 직류계라는 것은 전류계라는 것은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갈바노메타랑 작은 저항을 연결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뒤에 배울게요. 그다음에 볼트메타는 마찬가지로 그 볼테이지 디퍼런스 또는 볼테이지라고 부르는 볼테이지 디퍼런스를 측정하는 기기인데요. 갈바노메타에다가 아주 큰 저항을 연결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메타들은 다 이 갈바노메타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다가 재미난 게 있어서 자,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작년에 제가 여기 우리 민사가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여름에 좀 기회가 돼서 유럽 과학교육학회를 좀 갔다 왔었는데, 간 김에 뭐 이것저것 이탈리아에 여러 곳을 좀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갈릴레이 형님하고 사진을 찍고 왔거든요, 제가. 갈릴레이 박물관 가가지고 네. 갈릴레이 형님이 계시길래 해병대 같아요, 해병대. 네? 해병대 군인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뭐 갈릴레이 형님하고 사진 찍고 왔는데 그때 갈릴레이 박물관 가서 이렇게 갔더니 실제로 앙페르라는 사람이 썼던 그 실험 기구도 있고요.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그 피렌체 지역에서 이제 과학 교육을 위해서 사용했던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오른쪽이 뭐냐면 멋있는 남자가 있죠. 네. 이분이 전데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뭐더라? 경제대학인가? 하여튼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볼로냐라는 곳이에요. 볼로냐. 네, 볼로냐라는 곳이 이탈리아 볼로냐에 갔는데 볼로냐라는 동네가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는 곳이 볼로냐 대학이 거기 있어요. 볼로냐에 있겠죠. 네. 당시로는 지금의 우리 대학처럼 무슨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렇게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 형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어떤 교문이 있고 어떤 캠퍼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도시 자체가 다 대학인 거예요. 대학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곳이 이게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 이렇게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갈반이라는 사람이 이 볼로냐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실제로 이 볼로냐에 가면 이 갈반이라는 분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은 책을 평생 죽어도 책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은 개구리 그림 보이시죠? 네. 네. 개구리 그림 보이시죠? 아까 했던 그 실험, 개구리 실험 그를 이제 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오늘 알았는데 제가 이거를 갔거든요, 볼로냐에. 근데 제가 이 찍은 사진이 여기 이 성당 바로 앞이었는데, 이 페트로니오 성당인데 이 앞에 사진 찍었거든요. 이 동상이 뒤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왔네요. 그래서 진짜 이런 갈바니라는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아이돌급이기 때문에 이분을 못 보고 온 게 참 아쉽네요. 지금까지 생각해도. 그래서 갈릴레이 형님 보고 오셨잖아요. 갈릴레이 형님 보고 와서 그래 상관없는데 이 갈바니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쉽네요. 못 보고 와가지고. 다음에 또 볼로냐 갈 기회가 있으면 보고 올 수도 있을 텐데. 네. 작년 여름엔 좀 날씬했네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자,
봅시다. 네. 일단은 뭐 전류계와 전압계를 보기 전에 갈바노메타, 그러니까 검유계가 뭔지를 조금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유계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가 20장에서 20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건데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20장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갈바노메타는 되게 예민한 기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예민하냐면 이 5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가 되면 맥시멈을 찍는 정도 이렇게 매우 작은 전류에 끝까지 가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아주 예민한 장치예요. 그래서 이 full scale current sensitivity라고 부르는 이 값이 있는데, 그렇죠? 최대치, 그러니까 측정하신 최대치 값이 보통 갈바노미터는 50 마이크로 암페어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렇게 예민한 거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질문은 답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유계는 이제 말 그대로 회로의 전류가 조금만 흘러도 얘가 반응하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 아주 예민한 친구죠. 이 친구를 나중에 우리가 전류계, 전압계로 쓸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예민한 거 가지고 큰 전류, larger current나 이런 볼테이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 잘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무엇과 무엇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이거 가지고 이 예민한 친구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우선은 먼저 이 갈바노메타로 우리가 전류계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질문 해볼게요.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이 오른쪽에 쿠킹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재미난 답을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뭐랄까 이렇게 작은 저울로 우리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우 학생, 박재우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여러 개를 이렇게 딱 놓고 그 위에 올라가면 되죠. 오, 맞아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그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딸려서 올릴까 했는데 너무 네, 그렇죠. 사람 몸이라서. 네. 이렇게 큰 판 위에다가 저울을 이거를 한 10개를 놓아볼까요? 아니 20개? 이렇게 20개 정도 막 놓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이 한 개의 값을 읽고 곱하기 몇을 하면 뭐 그렇게 하면 대충 체중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갈바노메터라는 게 되게 맥시멈이 50 마이크로 암페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예민한 친구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법은 전류를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이 친구에게는 이렇게 많이 안 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뭐 측정하고 싶은 전류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I가 들어오는 암페어 미터, 이 A를 크게 확대하면 이거인 거예요. 이게 크게 얘기하면 요거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암페어 미터에 예를 들어서 1 암페어 정도가 흐르게 하려고 하는데 측정하고 싶은데 갈바노미터는 맥시멈이 50 마이크로 암페어인데 어떻게 하면은 갈바노미터에 들어오는 전류를 좀 나눌 수 있을까,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보면 방법은 아까 재학생 이야기한 대로 각각에 걸리는 크기를 좀 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1 암페어면은 여기에만 한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게 하고 나머지 1 암페어 빼기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아래로 흐르게 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렇죠? 물론 뒤에 뭐 리니어리티를 좀 감안해서 뭐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밑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밑에 이렇게 많은 큰 전류가 흐르게 할 것인가? 위보다는 아래쪽에 저항이 작아야지 더 많이 흐르겠죠?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좀 되게 한 번에 이야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다시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전류값은 큰데 갈바노미터에는 조금 적은 전류만 흐르게 할 것인가? 그러면 길을 2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을 2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른 길 쪽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전류차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한쪽은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하느냐? 그쪽 저항값이 작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 구글 폼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인 거죠. 네. 암메터를 만들 때는 갈바노미터에 어떻게 하냐면 크기가 작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쪽에 병렬로 연결한 그쪽 저항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갈바노미터에는 작은 전류만 흐르게 되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전문 용어에서 그래서 이 밑에 가는 저항을
어떻게 읽죠? 션트 레지스터? 션트라 읽으면 될까요? 션트? 네. 션트, 뭐 레지스터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매우 작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A가 들어와도 갈바노미터에는 50 마이크로 암페어밖에 안 걸리겠죠.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책에 있는 19-15번 문제인데요. 자, 디자인을 해보세요. 1A를 읽을 수 있는 암메터를 디자인해보세요. 어떻게? 갈바노미터를 사용해서 해보세요. 그 갈바노미터는 센시티비티가 50 마이크로 암페어. 50 마이크로 암페어 이상 내가면 맥시멈이니까 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갈바노미터의 내부 저항은 35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밑에 션트 저항이라고 할까요? 션트 저항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 R이 30옴이고요. 이게 얼마가 하면 될 것인가라는 거죠. 이게 I가 되고. 그럼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할게요. 위로 올라가는 전류를 IG라고 하고 밑으로 흐르는 전류를 I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키레이프 법칙 정시한 룰에 따르면 I는 IG 플러스 I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I는 현재 1.0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IG가 50 마이크로 암페어이고요. 이거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가 되겠죠. 자, 여기서 델타 VG랑 델타 VR이랑은 같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위쪽 라인과 아래쪽 라인의 전기 포텐셜은 같을 거예요. V는 IR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그러면 위쪽 쓰면 위쪽은 IG 곱하기 스몰 r 그리고 밑에는 라지 R 곱하기 RSH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RSH라는 값은 IR분의 IG 곱하기 스몰 r이 돼요. 스몰 r이 돼요. 아까 잘 따라오셨죠? 네. 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울게. 연주학생 열심히 쓰고 있는데 지울까요? 지워도 돼요? 아, 좀만 기다려봐요. 네, 알았어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지울게요. 네. 하나, 둘, 셋. 자, 네. 자, 그러면 방금 얻은 식 중에 중요한 식은 뭐냐면 RSH가 IR분의 IG 곱하기 R이에요. 근데 IG는 얼마냐면 IG가 0.00005 암페어. 네, 맞는 것 같아요. 대충. 그러면 IR은 9.9 아니다. 0.99995 암페어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스몰 r이 35옴이고요. 그러면 RSH가 어마어마하죠. 0.99995분의 0.00005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돼요. 대충 이게 얼마 나냐면 1.5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 옴이 나옵니다. 1.5 밀리옴 정도. 요 작은 저항을 연결하면 회로에 1암페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갈바노미터가 50 맥시멈이 쫙 뜨는 거죠. 1암페어를 50 마이크로 암페어로 미안해요. 50 마이크로 암페어만큼 가겠죠. 그걸 이제 1암페어라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1.0이다라고 1.0 암페어다 쓰면은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까 제가 저울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울이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 이걸 측정할 수 있게 그 값을 바탕으로 실제 값으로 연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 연결하면 됩니다. 선생님 아까 못 봤는데 RSH가 네. 암메타 반대쪽에 붙어 있는 저항이에요? 네, 맞아요. 네. 아니, RSH가 잠깐만요. 밑에 갈바노미터 밑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거네. 네네. 네, 그 저항이에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50 마이크로 암페어면은 네네.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1 암페어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50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어서는 전류는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제가 그 질문을 예상해서 준비를 했죠.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은 1암페어를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큰 전류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 션트 저항이라고 이 RSH의 값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크게 할까요? 더 작게 할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에 10암페어가 들어온다 합시다.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위로는 50 마이크로 암페어만 흐르게 해야 되고 하니까 아래쪽으로는 9.99995 암페어가 흐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흐르게 해야 되겠죠. 밑에가 더. 그러면 여기 RSH를 어떻게 더 작게, 네, 더 작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전류계, 잠깐만요. 뒤쪽 사진 하나 있는데 넘길게요. 우리가 전류계나 전압계를 보면은 이 보이세요? 약간 구멍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네. 이 구멍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마 이 뒤쪽 보면은 이 각각에다가 다른 그 아까 RSH라고 하는 저항들을 여러 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현재 미안해 이건 지금 전압계로 돼 있는데 전류계라 치면 이 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300이라고 뭐냐면 맥시멈 300암페어까지 측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점점 더 작은 RSH 값 저항을 연결해 놨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다른 스케일의 전류 값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만약에 풀 스케일 그 센시티비티가 5A인데 5A 크네요, 그렇죠? 근데 4A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 갈바노미터는 센시티비티가 매우 작은 걸 달아놔요. 일단 달아나는 게 전제고요. 그 왜 그러면 좀 물론 지금 말한 대로 서현 학생 말한 대로 센시티비티가 되게 뭐랄까 크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큰 값이라고 하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회로를 구성해서 만들지 않겠죠. 네, 않겠죠. 않고 아마 5까지 측정하는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써서 4A를 측정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매우 예민한 걸 달아서 썼어요. 물론 그걸 예민한 걸 다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 이 저항값이 지금 더 큰 값을 구하려면 이 저항값은 커져야 되거든요. 계속. 근데 그러면 실제 전류값을 측정 못하는 그런 오류가 범하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매우 예민한 거를 달고 그래서 이렇게 전류계를 또는 저항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사실 화끈하게 센시티비티가 5A 정도 되거나 센시티비티가 50A짜리 달면 되게 좋기는 하겠는데 그게 되면은 이 측정이 조금 오류가 생기는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되게 예민한 걸 달아가지고 합니다. 있죠? 감사합니다. 시간 배분을 봤더니 지금 다 하겠나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너무 준비를 많이 하는데 내용을 봅시다. 두 번째, 그럼 이 전류계는 리니어리티가 괜찮느냐? 리니어리티라는 게 뭐냐면 만약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여기 1A가 흘렀을 때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반응했잖아요. 리니어리티는 뭐냐면 여기다 만약에 0.5A가 흐르면 여기는 25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게 되느냐. 그게 리니어리티겠죠. 만약에 뭐 더 절반 0.25가 되면 25A 흘리면 12.5 마이크로 암페어가 측정이 돼야지만 뭔가 리니어리티하게 우리가 괜찮은 스케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리니어리티인데요.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울게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래서 아까 그 식에서 볼게요. IG 결국은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값이 중요한 건데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값 IG는 IR 곱하기 R분의 RSH가 됩니다. 그리고 이 I는 IG 플러스 IR인데요. IR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설정할 때 IG가 아까 50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뭐 전류들이 50 마이크로 암페어보다 훨씬 더 큰 전류를 우리가 측정하게 돼요. 따라서 되게 중요한 가정이 나오는데 I랑 IR이랑 거의 같아요.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I랑 IR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을 보면은 만약에 여기가 1 아까 이게 뭐 따라서 이 식에서 이거는 고정이고 잠깐만 좀 정리할게요. 잠시만요. 글씨를 작게. 만약에 I가 1A면 IR은 거의 또 1A겠죠. 그리고 I가 들어오는 전류가 0.5A면 IR도 사실상 거의 0.5A가 돼요. 맞죠? 선생님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이 IG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센시티비티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같겠죠. 그래서 자 IG는 그래서 결국 IR에 그냥 IG는 IR에 비례하는 값이기도 하고 동시에 I에 그냥 비례하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 이해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션트 그러니까 여기 IR로 좀 나눠지긴 하는데 실제로 이 들어오는 전류값이랑 이쪽 IR이랑 거의 같아요. 거의 매우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IG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그냥 IR에 비례하다 또는 그냥 들어오는 I 값에 비례하다라고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어리티가 잘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서현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이 센시티비티 사실은 그렇죠. 5A짜리를 좀 달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리니어리티가 좀 깨질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작은 50 마이크로암페어라든지 뭐 더 10 마이크로암페어 같은 매우 예민한 걸 달면 리니어리티가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지우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런 측정을 하는 기계에서요. 네. 바늘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바늘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다음 장에 알려줄게요. 20장에서. 네. 미리 알려줄게요.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 오른쪽 밑에 그림 보이세요? 지금? 준호 학생 보여요, 그림? 네. 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현재 이게 바늘이 움직이게 하는 원리를 제가 이게 원리가 담겨 있는 그림인데요. 전류의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도선이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검육의 안에 있는 자석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반응을 해서 이게 힘을 받게 돼요. 결국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자기력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만도 뒤에 20장에서 좀 더 언급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력 파트에서 한번 더 언급할게요. 네, 자 다음 네 이번에는 갈바노미터로 이번은 전압계를 만드는 겁니다. 네. 오히려 이건 되게 심플해요. 네, 그림은 되게 심플하거든요. 왜 심플한가 보면은 그냥 볼트미터를 이 갈바노미터랑 이 시리즈 레지스터라고 하는 그냥 직류로 저항을 연결해요. 이렇게. 그럼 그 땡이 그게 바로 전압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겠지만 이 R 시리즈 값을 뭐 상중하로 바꿔가지고 상중하로 한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의 어떤 스케일 자체를 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됐죠? 일단 한번 그럼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문제를 보면서 해볼게요. 자, using galvanometer, 네, 갈바노미터를 이용해서 내부 저항이 30ohm짜리 갈바노미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 풀 스케일 커런트가 50 마이크로암페어인 갈바노미터를 가지고 이용해서 볼트미터를 디자인해 보세요. 그리고 read from 0 to 15V, 15V까지 읽는 전압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RSER이 얼마이면 될까요? 라고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만족합니까?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뭐야? 지울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그럼 먼저 봅시다. 네. 현재 지금 우리가 15V라고 해볼게요. 15V. 그러면 이 R1의 양쪽 전위차가 15V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15V라는 뜻일 거예요. 이 RSER과 내부 저항과 갈바노미터 이게 측정하는 이 바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요 전체 여기 세트가 15V 여기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이 회로에 얼마가 전류가 흘러야 되냐면 이 회로에는 50 마이크로 암페어만 흘러야 돼요. 왜냐면 그 이상 흐르면은 갈바노미터가 더 이상 뭐 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결국 이 바늘이 50A 이 갈바노미터에 50A 흘렀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가 15V 걸렸을 때 여기가 미안해요. 다시 미안해요. 네, 이 AB 사이에 전위차가 15V가 됐을 때 이 갈바노미터에는 50 마이크로 암페어만 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려면 자, V는 IR을 이용해서 15V가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돼야 되고 전체 여기 직류 회로니까 RSER 더하기 스몰 r 이렇게 만족하게 되겠죠. 눈치채겠지만 이렇게 낮은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RSER이 매우 값이 어떻게 한다? 커야 한다는 거죠. 커야 돼요. 네, 매우 커야 됩니다. 매우 커야 돼요. 이거를 빠르게 계산해 보면 대충 RSER 이 문제의 경우는 SER의 경우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300kΩ. 300kΩ ohm이 나옵니다. 네, 300kΩ ohm. 와, 300kΩ ohm이면은 30만 ohm이죠. 30만 ohm. 30만이 오네요. 그렇죠?
100만 대군도 아니고 30만, 네, 30만이죠. 네, 30만 옴의 큰 걸 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서 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네, 방금은 15V였거든요. 그 150V 좀 더 크게 측정하고 싶으면 이 시리즈 레지스터를 더 값을 크게 해야 될까 더 작게 해야 될까요? 크게. 맞아요. 크게. 맞아요. 크게 하기 맞아요. 왜냐면 더 크게 해야지만 되겠죠. 왜냐면 양끝단에 걸리는 전압은 더 커지는데 이쪽이 150V가 걸릴 건데 예, 여기가 더 전류가 여기 겨우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흘러야 되니까 다 값이 더 커져야 되겠죠. 이 부분도 잘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리니어리티를 해볼게요. 리니어리티 해보면 사실 뭐 리니어리티는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양끝단에 지금 방금 문제는 15V 걸었는데 15V 걸었을 때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걸렸거든요. 이 RSER이 300k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요. 만약에 6V를 걸어보자. 6V. 그러면 V는 IR에서 IG 곱하기 전체 저항이 300 하나 둘 셋 더하기 30옴이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IG가 사실 거의 뭐 20 마이크로 암페어 나와요. 거의. 네. 거의라는 건 20.00001 정도 아마 차이 나겠죠? 왜냐면 이 ISER 값이 내부 저항에 비해서 무진장 크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리티에 잘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울게요. 우리 열심히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만 기다렸다가. 뭐 지금 한 거 네 질문 있나요? 그 여기 30만 그 숫자에 네. 그게 I 값이 더 큰 거예요? R 값이 아니야? RSER 미안해 RSER 잠시만. 네 RSER 이 30만 거죠. 이건 고정이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서 리니어리티는 그 주어진 전압과 절수 간의 리니어리티를 네, 얘기하는 건가요? 주어진 전압과 그 갈바노미터의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15V 걸렸을 때 이 갈바노미터가 50 마이크로 암페어만큼 움직이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1, 2, 3, 4, 5면은 15V 걸렸을 때 얘가 이만큼 움직여요. 그렇죠? 그랬을 때 6V를 걸면 얼마죠? 5분의 2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바늘도 정확히 6V 걸었을 때는 두 칸만 움직여 5분의 2만큼 움직여야겠죠? 이 정도가 만족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네. 그러면 저 리니어리티 때문에 그 바늘이 움직여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우, 정답. 맞습니다. 네. 리니어리티가 만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특정으로서 사실은 좀 부족하겠죠. 네. 마치 온도계의 눈금 자체가 뭐 균일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와 동일하겠죠. 쌤, 네. 그 갈바노미터의 작은 네. 얼은 네. 내부 저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게 그 생기냐면 무시해도 무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네,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물론 35옴이라서 되게 작은 값이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선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회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내부 저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대신 그러니까 그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뭐죠? 시리즈 레지스터라고 할까요? 그걸 되게 크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시할 수 있게. 또는 아까 우리 암페어메터 안 할 때는 네, 그걸 매우 네, 작은 값을 알았죠. 네, 인형 학생 손 들었네요. 네, 질문. 네? 손 들었. 네. 메시지 왔는데 나한테 손 들었다고? 왜요? 네. 네? 말했는데. 네,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배운 걸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해 보면 암메터는 그쵸 갈바노메터에다가 션트 레지스터를 평행하게 답니다. 그리고 이 션트 레지스터는 값이 매우 작다는 거 이것들 좀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볼트미터는 반대로 되죠. 시리즈로 연결하는데 대신 이거는 되게 크다라는 거. 아까 나왔던 문제 예시에는 이게 300kΩ이었죠. 아까는. 그리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뭐 3승 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작았죠. 그리고 실제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전류계는 회로 연결할 때 회로를 끊고 이 사이에다 전류계를 연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야겠죠. 만약에 전류계를 위에다 연결한다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반대로 전압계는 이 측정하고 싶은 양 단자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만 여기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겠죠.
만약 전압계를 여기다 측정 건다. 전압계를 이런 데다가 단다 하면 의미 없겠죠. 왜냐면 이 사이의 전유차 델타 V는 빵이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할 겁니다. 작동을 안 하기보다는 지금 전압계의 구조상 전압계는 저항이 매우 크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매우 크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거의 안 흐르겠죠. 네,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실험해가지고 실험한다는데 전압계를 전류계처럼 연결해 놓고 선생님 전류가 안 흘러요라고 제가 나한테 보면 네, 그렇죠. 그래. 이렇게 네, 안 되겠죠. 네. 그래요. 선생님. 네네네. 그 뭐냐 션트 레지스터랑 저런 레지스터는 네. 그냥 구조상에 어떤 뭐가 있다기보다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인 거예요? 네, 뭐 맞습니다. 그냥 약간 목적성을 가지고 이걸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 붙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션트 레지스터는 작은 저항을 말하고 볼트미터는 큰 저항을 말하는 그냥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거죠. 네, 뭐 사실 션트 레지스터는 책에서도 사실은 괄호로 쳐 있더라고 그냥 사실은 이게 그냥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션트란 말을 넣는데요. 그러니까 전류계에서 이렇게 어떤 전류를 갈라주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해서 굳이 의미를 더 붙여가지고 이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실제 전압계 보면 여러 개 꽂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스케일마다. 이게 뭐냐면 3이라고 써 있는데 뭐냐면 여기 맥시멈이 3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00이라고 된 거 보면 여기 오면은 300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예상해 보겠지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뭐 300 이쪽에 15V를 측정할 수 있는데 300kΩ이라고 하면 이쪽은 뭐 약간 6000kΩ 정도의 저항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쪽은 뭐 대신 30kΩ 정도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전압계는 이제 별로 없어요. 네, 요즘은 다 이런 거 안 쓰고 디지털로 된 거 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긴 한데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려고 책을 보다 보면 우리 책만 보더라도 센시티비티를 이 100 마이크로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1000옴 퍼 볼트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이 1000옴당 뭐 1볼트 뭐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반대로 쓴 거예요.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네. 이 100 마이크로 암페어를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여기 맥시멈 스케일이 5볼트인 곳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5옴을 달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쓴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저항값이 대충 얼마인지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표현 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끝.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오늘로써 이제 19장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 이제 20장 전기가 끝나고 이제 자기로 들어가요. 자기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동아리 활동 안 하고 우리 뭐지? 학생회 뭐 한다 하대요, 그렇죠? 네, 학생이 뭐 가야 돼. 풀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나도 학생부 선생님이어가지고 나도 그 시간에 방에 가서 이렇게 들어야 돼. 뭐야? 네. 엔딩송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광고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갈바노미터는 네네 말해요. 네. 갈바노미터는 그러니까 내부 저항은 그냥 있는 거죠. 그냥. 네 맞아요 있어요. 사실 내부 저항에 대한 부분은 모든 장비가 좀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씩. 근데 그래서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전압계 300이 300V 얘기하는 거예요? 300, 네, 아까 그거 그림 300V까지 측정하는데 전압계요. 네. 네, 멋지죠. 그래요. 아까 저기서 네. 옴 퍼 볼트 이렇게 쓰는 이유가 어떤 건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15, 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5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 센시티비티이기도 하면서 만약에 15를 하면은 15 곱하기 1000옴 퍼 볼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5짜리에는 그 R 아까 말했던 뭐죠? 시리즈 R이 값이 얼마? 15 하나 둘 셋 넷 옴이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연결되는 네네. 그리고 그 뭐지? 왜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그 센시티비티 오버 볼트미터예요? 그러니까
보통 뒤집었어요. 네, 뒤집었어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말고요. 100 마이크로 암페어 말고 저걸 쓴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데 똑같은 거 단위 똑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자당 최대 측정 값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약간 본인들이 표현하고 싶은 값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센시티비티를. 네. 그럼 쟤는 갈바노미터의 그건 네, 거예요? 맞아요. 갈바노미터이고 사실 아까 말한 전압계라는 게 RSER 플러스 갈바노미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바노미터 센시티비티라고 보는데 근데 그쵸? 그런데 이 저항 이렇게 한다 하네요. 네. 선생님. 네. 근데 그 옴퍼 볼트가 네. 디멘션이 그 커런트가 아니라 커런트 분의 1 아닌가요? 맞아요. 커런트 인버스 맞아요. 네. 커런트 인버스랑 옆에 커런트랑 어떻게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으니까 같은 거 뒤집으니까. 네. 근데 그냥 뭐지 300V 이렇게 쓰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센시티비티를 얘기할 때. 300A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볼트미터가 최대 측정할 수 있는 전압값으로. 네, 뭐 그거는 볼트미터에 대한 어떤 그 스케일 값을 말할 때는 300 뭐 볼트 이렇게 표현하겠죠. 네. 여기까지 근데 여기 그냥 300까지 쓸 수 있다. 네. 그냥 센시티비티 오버 볼트미터라고 하면 갈바노미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갈바노미터의 센시티비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쌤 저건 그냥 표현하기 쉬우라고 저거 네. 뒤집어서 그냥 곱하면은 되도록 만든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선생님, 그 볼트미터에서는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커서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생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암미터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정확값이 조금이라도 잘못 이렇게 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완전 곱하는 값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오차 네, 범위가 맞아요. 엄청 클 것 같은데 네. 관리를 막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사실 전류기가 되게 많이 잘 망가져 있어요. 가면 실험실 가면은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던지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깊은 뜻이. 그래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